오늘 이제 7장 끝날 거고 8장 일부 나갈 예정이에요. 자, 근데 7장이나 8장이나 사실 거의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이 나는 것 부분이 있지만 거의 동일해서 그냥 7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8장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중요한 게 뭐였었냐 하면 이제 중첩이라는 거를 중첩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그러니까 그 1차 미분 회로를 푸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자,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 에너지원별로 우리가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설정해서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으로써 에너지원별로 우리가 응답을 구하고 그 각각의 응답을 합하게 되면 전체 응답이 된다라는 얘기였지. 그래서 자, 전체 응답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전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원별로 나누자라고 했었어요. 자, S1이라고 하는 뭐 독립 전원이 있고, 그리고 S2에 대한 독립 전원이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보통 이제 뭐 이니셜 컨디셔널 해서 이제 IC로 쓰긴 하는데 그냥 하나로 씁시다. X라고 씁시다. X는 초기 저장 에너지에 의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독립 전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독립 전원을 없애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독립 전원은 이제 강제 함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독립 전원에 의한 강제 함수는 있는 건데, 이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S1은 일단 0이 아닌 거고, S2라고 하는 거는 뭐 0이라고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립 전원을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초기 조건도 0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S1을 구해줘야 돼.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전압이라고 한다면 VS1을 구해야 되는데 VS1에 대해서 VS1의 강제응답 그리고 VS1의 고유응답 이렇게 두 개가 각각 있다라고 하고 그것의 합으로써 요 S1에 대한 응답을 구해 준다라는 거.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S1이라고 하는 것을 0으로 보고 S2는 0이 아니고 자, 초기 조건은 0이다라고 보고 풀어야 되죠. 마지막 요 초기 조건 같은 경우 초기 저장 에너지에 의한 응답 같은 경우에는 요거 S1도 0이고 S2도 0이고 자, X는 0이 아니다로 놓고 풀어야 되고 이 각각에 대해서 얘는 자, VS2의 F 더하기 VS2의 N을 더한 것을 우리가 VS2로 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VX라고 하는 초기 저장 에너지에 의한 응답을 VX의 F 그다음에 VX의 N으로 놓고 풀면 되더라라는 거. 그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던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또 뭐 좀 중요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 스택 응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뭐 스텝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입력으로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자, UT 혹은 이것의 변형된 형태의 입력이 회로로 들어가서 나오는 여기 응답이 뭐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스텝 스텝 응답이라고 얘기를 앞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텝 응답은 그냥 일반적인 응답과는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야. 얘는 스위치 동작을 포함한 전원이다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요 스위치가 열리는지 닫히는지만 잘 파악하면 되고, 자, 우리가 이런 형태의 스위치 동작을 하는 어떤 유닛 스텝 펑션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 앞에 어떤 가중치가 곱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이 전원 혹은 자, 뭐 UT의 뭐그 뭐랄까 전화번이 UT의 그러니까 값을 갖고 있다. UT라고 하는 함수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가지는 특징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자, 0이 될 때까지는 회로는 한 번도 켜져 있지 않고 꺼져 있던 상태인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자, 앞에 어떤 값이 곱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계단의 높이는 1V일 거고, 그래서 0보다,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에는 이 전화번이 1V 전화번호로 바뀌는 그것만 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전화번 혹은 전류원 다루는 것과 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에서 이제 단위 그러니까 스텝 응답이 아니라 조금 이제 변형된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펄스 형태로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제 해석하는 게 맨 마지막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로 나올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response to a pulse야.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을 유닛 스텝 펑션, 그쵸? 예, 그러니까 유닛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펄스를 만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펄스의 형태로 에너지가 혹은 뭐 전화번 혹은 전류원이 인가되었을 때, 여기 이제 전류원을 예로 들었죠. 전류원이 인가되었을 때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요 예제를 이용해서 같이 좀 풀어봅시다. 일단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7.10을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그러니까 하기 전에 넘어갔는데, 7.10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요 얘기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요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랬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 회로가 주어졌으면 그 회로를 뭐 KVL, 뭐 메쉬 방정식,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메 법칙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회로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요. 회로의 방정식을 세우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라고 했었어. 기억나죠?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강제 응답과 고유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순서는 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강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었고, 자, 시험 강제해는 지금 우리가 1학기에 다루는 과정에서는 항상 임의의 상수로 놓고 풀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쓰는 전화번, 전류원이 직류 전화번, 직류 전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죠. 자, 8장에 이제 테이블 7.1이, 그러니까 과거의 교재에서 갖고 온 게 있는데, 7.1에 보면은 그 강제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시험 강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고, 다행인 거는 1학기 때는 우리가 그냥 직류 전원만 다룰 거기 때문에 임의의 상수 A, 뭐 임의의 상수 X로 놓고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이 A 값을 우리가 이미 구한 여기 있는 것과 같은 미분 방정식에다 대입을,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 뭐 전류 혹은 전압 대신에 요 A 값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게 강제 응답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험 고유해라고 하는 것이 K 곱하기 익스폰셜 ST라고 우리가 정하고 이제 푸는 거였죠. 자, 이거를 뭐 대입해서 미분을 하던 아니면, 자, 특성 방정식을 그냥 바로 우리가 써줄 수 있었어요. 한 번 미분된 경우에는 S, 그냥 일반항인 경우에는 그냥 1을 대입하고, 그리고 앞에 붙어 있는 그 뭐지? 개수들을 곱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 이거를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였어?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줬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지금 위에는 강제함수 부분이 있는데, 자,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강제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주고 나면 우리가 S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서 A에 대한 강제응답, 그러니까 강제응답에 대한 값을 구했고, 자, K값이 포함된 고유 응답을 구했고, 자, 여기 있는 요 K 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특정시켜주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초기 값이라는 게 있었죠. 자, 초기 값 하나가 주어졌으면 그걸 쓰면 되고, 주어지지 않았으면 직류 정상 상태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 조건을 구해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구해진 요 VN과 VF의 합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주어진 그 시간을 대입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전 해가 구해지더라, 완전 응답이 구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 순서만 좀 잘 기억합시다. 요 순서는 2차 미분 회로에서도 동일하게 쓸 거예요. 거기서 달라지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S 값이 하나만 나오는데 1차 식으로 나오니까 요 특성 방정식이
거기서는 특성 방정식이 이제 2차식으로 나올 거예요. 2차식으로 나오게 되면 달라지는 거는 자, 물론 이제 여기 S1과 S2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 달라지고 또 다음에 달라지는 게 특성 방정식을 구하게 된 S 값이 두 개니까 여기 K 값도 두 개가 돼요. K1과 K2가 나와요. 그러면 자, 두 개의 미지의 상수를 구해줘야 되죠. 그러면 두 개의 식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풀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초기 조건은 하나야. 그렇지?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초기 조건을 더 구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8장에 제일 처음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순서 좀 잘 외워둬요. 자, 다시 한번. 자, 일단 회로 방정식을 구하고 최고차 미분하의 개수를 1로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시험 강제를 이용해서 강제 응답을 구하고 자, 시험 고유해를 이용해서 고유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K 값까지 구해지면 완전 응답이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중첩으로 풀어야 되면 이 과정을 에너지원별로 반복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이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좀 풀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요거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자, 우리가 독립전원을 없애는 그치. 독립전원을 없애는 방법은 이미 다 익숙하죠. 지금 전화번의 경우에는 단락시켜주면 없애는 거고 전류원의 경우에는 여기를 개방시켜주면 독립전원을 없애는 그 과정이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이제 전압원만 있었으니까 없애는 과정이 이제 단락시키는 것을 이용해서 없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보면 자, 지금 여기 스위치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지금 스위치가 t 이퀄 제로에서 자, 제로 이전에는 A라고 하는 요 노드에 붙어 있다가 제로가 되면 요게 이제 B로 옮겨간다는 그런 화살표 표시예요. 이 스위치 동작에 대한 거 잘 좀 눈여겨보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위치가 A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A에 그러니까 스위치가 A에 붙어 있는 상태로 지금 직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자, t 이퀄 0에서 이제 스위치가 이제 B로 이제 바뀌었고 자, VT에 대한 값을 구하라는 것이고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하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자, 여기 문제 뒤쪽에 t가 1초일 때와 4초일 때의 그 특정 시점에서의 값도 구해봐라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VT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t 값에다가 1일 때와 4일 때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이 뒤에 거는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이제 미분 회로인 형태인 거지. 커패시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분 회로의 형태인데 초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니 초기 조건을 구해야겠네. 그렇죠? t 이퀄 제로 마이너스 1 때의 이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럼 봅시다. t가 0보다 작을 때의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t가 제로 마이너스 시점에 가게 되었을 때는 이 회로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봐야 된다 했지. 왜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스위치가 A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어떻게 다룬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어. 그치?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단락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커패시터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이 개방되는 거야. 개방되더라도 요 양단에서의 전압값인 V 값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걸 구해줘야 우리가 초기 조건을 찾는 거고 그러면 지금 커패시터와 여기 있는 요 5kΩ짜리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이에요. 자, 소자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뭐가 같아? 인가되어 있는 전압의 크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 커패시터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의 크기가 결국은 여기 5kΩ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의 크기와 같겠죠. 요거 이해돼? 자, 여기 이쪽 부분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치? 끊어져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회로는 t가 0보다 작을 때 여기 이 회로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하나 싱글 룹 회로예요.
저항 두 개 있고 전압원 하나 있는 회로이고 자, 전체 저항이 얼마야? 직렬 연결이니까 8kΩ이지. 그렇지? 그리고 물론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3대 5로 24V가 나누어진다라고 풀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전체 저항이 8kΩ일 거고 그리고 24V의 전압이 걸려 있으니 3mA의 전류가 지금 요 회로를 흐르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 9V, 여기에 인가되어 있는 전압 얼마? 15V가 된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초기 조건을 구하고자 했고 그 초기 조건이 결국은 요 커피시터의 양다에 걸려 있는 전압인데 5kΩ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을 거고 그래서 5kΩ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했더니 15V래. 그러면 자,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의 VT 값은 15다. 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초기 조건이에요. 자, 초기 조건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t가 0보다 클 때로 가봅시다. 자, 그 전에 이제 뭐 하나 이제 또 짚고 넘어갈게. 자, 커피시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니까 저 전압 값은 시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요. 그러면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의 값도 15, t equal 0 플러스일 때의 vt 값도 15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스위치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이제 여기 30V 전압원과 4kΩ 0.5mF이 있는 하나의 직렬 연결 회로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여기 이제 뭐 어떤 식들이 써 있긴 한데 그냥 뭐 여기 있는 걸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 전류 I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류 I가 돈다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 30V 전압원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자, 3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의 전압 강하 양을 구해야겠지. 그러면 전류 I라고 봤을 때 자, C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 이렇게 쓰게 되면 저게 여기 0.5mF짜리 커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화예요. 그리고 또 나와야 될 게 뭐야? 더하기 4kΩ에 있으니까 4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지? 이해돼요? 요식 이해되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어차피 뒤쪽에서 그러니까 살짝 넘어가서 해야 될 얘기라서 이제 미리 이렇게 푸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저 적분을 우리가 초기 조건을 알고 있으면 구간을 나눠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눠서 할 수 있냐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거를 여기 i 타우 d 타우는 생략할게 그냥 쓰는 거.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조건에 대한 시간이 얼마야? 0이야. 그렇지?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에 대한 값과 0부터 t까지에 대한 값으로 나눠서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자, 요 값이 얼마일까?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 저장된 에너지로 보면 되겠죠? 그 값이 얼마? 여기 보면은 15라고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자, c분의 1분의 자, 0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를 쓰고 그리고 얼마야? 15. 15라고 하는 저 값을 더해 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4i 를 넣어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나와요. 요식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미분모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어떻게 바꿔주느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미분되면서 없어지고 여기 그치? 여기 미분되면서 없어지고 여기 C가 0.5m분의 1이고 그리고 여기 미분하게 되면 IT만 남거든. IT 남고 그리고 지금 여기 4 요거 없어지고 4 곱하기 DT분의 DI가 남게 돼요. 요거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푸는 방법을 또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풀이 방법이 사실 조금 더 간단한 풀이 방법이라서 일단 먼저 보여주고 요거로 갈 텐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자, KVL을 이용한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를 자, VT로 놨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VT니까 VT를 놓은 거예요. 아까는 이제 IT에 대한 입장으로 본 거고, 여기는 VT에 대한 입장으로 본 거야.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전류 IT가 있다라고 치고,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고, 아까 마찬가지로 30은 4 곱하기 IT만큼의 전압 강하, 그리고 VT만큼의 전압 강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IT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얘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예요. 커패시터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야. 커패시터의 전류 구하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지. 어떻게 돼? IT는 C 곱하기 DT분의 DV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IT 대신에 C 곱하기 DT분의 DV를 넣어주면 돼. 그래서 4 곱하기 IT 대신에 어, 그러니까 0.5mm 곱하기 DT분의 DI 아니 D분의 DI가 DT분의 DV DT분의 DV 넣어주고 그 다음에 VT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의 또 다른 형태예요. 그러면 자, 얘네 계산해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올 것 같고 거기에 dt분의 dv 더하기 vt 그러면 지금 잠깐만 여기 이게 kg였지. 그러면은 이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아니라 2kg가 되겠네. 아니 2가 되겠네요. 2 곱하기 dt분의 dv 더하기 vt.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방정식 구했으니까 처음 해야 될 거 최고차 미분할 계수를 1로 맞춰줘야 되죠. 최고차항 미분항의 개수 1로 맞춰주게 되면 지금 양변 2로 나눠주면 되고 그래서 dt분의 dv 더하기 2분의 1 vt 이퀄 15라고 하는 미분 방정식이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풀어줍시다. 자, 저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지금 여기서는 독립전원 하나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중첩으로 풀지 말고 그냥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으로서 전체응답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강제응답을 시험 강제를 통해서 풀 거고 VF가 A라고 놓고 그 A 값을 여기 있는 요 식에 대입해서 풀게 되면 뭐 미분항에 들어가면 미분돼서 없어지고 0이 되고 그 다음 남는 게 2분의 1 아니, 2분의 1 A가 얼마가 돼? 15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돼? 30이다 라고 나와요. 그리고 저 A, 그러니까 30이라는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강제 응답의 값이 되겠죠. 맞아?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거. 고용답 값을 구해주면 돼요. 고용답 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 그리고 미분, 이게 일반항이니까 1을 써주고, 그리고 자, 이 부분이 0이 되면 되겠지? 그럼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자, V라고 하는 전체 응답은 강제응답과 고용답의 합인데 강제응답 30이고 고용답은 저기 S값을 일단 구했으니까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T도 나와요. 이거 지워버렸는데 아까 15였지. 그 초기 조건이. T 이퀄 0일 때 15가 나오면 되니까 30 플러스 K 이퀄 15다. 그래서 K 값이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15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전체 응답 VT는 얼마냐면 30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15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T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게 T 이퀄 1일 때의 값과 T 이퀄 4일 때 값을 구했죠. V1을 구하라는 거니까 30 마이너스 15분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V4라는 거는 30 마이너스 15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요 값 구해주면 되고 계산기 이용해서 구해야겠지. 이해돼요?
자, 순서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방정식 구하고 초기 조건, 아니, 최고차 미분의 계수 1로 맞춰주고 시험 강제 통해서 강제 응답 구하고 시험 고유에 통해서 고유 응답 구하고 그리고 나서 K값 맞춰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닫힌 상태로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지.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저 얘기를 듣고 생각해야 될 거는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초기 조건을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했으면 좋겠고, 자, 스위치가 이 경우에는 지금 닫혀 있는 상태였다가 t = 0에서 열리게 되죠.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전류 I와 전압 V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압 V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뭐지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인 거고, 전류는 여기 시범 저항을 가로해서 설정된 저 전류에 해당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간을 특별히 알려주지 않았어. 언제 구하라고. 그러면 일단 느낌은 t가 0보다 클 때를 주로 보겠지만 t가 0보다 작을 때도 구해는 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일단 t가 0보다 작을 때를 볼게요. 직류 정상 상태일 거고, 직류 정상 상태인, 그러니까 요거 닫혀 있는 거고,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요거 개방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얘도 좀 주목해서 봅시다. 30U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 저 전압원이 가지는 값의 크기는 얼마야? 전압 값은 0이지. 그렇죠? UT라고 하는 함수가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t가 0보다 클 때는 1의 값을 가지니까 저 전압원은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의 값을 가지고 t가 0보다 클 때는 30V의 전압값을 가지는 전압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도 자 0의 값을 가진다는 거는 이 양단에 전이차가 없다라는 거니까 이상적인 도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회로에서 얘가 전압을 공급하고 그 전압이 20옴과 10옴으로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지금 요 회로를 봅시다. 자, 10V 전압원이 있고 그 10V 전압원이 지금 여기와 여기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 회로에 뭐 나눠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저 회로에 걸려 있죠.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둘은 서로 같은 전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VT 값이 10V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서로 다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이 그냥 다 걸려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자, 요거 t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한 거고, 자, 그때 전류값 구하게 되면 지금 자, 여기 시범 저항을 가로해서 흐르는 전류의 값이 I인데 방향은 반대겠지. 지금 전압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나눠질 텐데 전류가.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방향만 잘 보여주면 되고, 자, 10V 걸려 있고 시범 저항이 있으니까 일단 1A다라는 거는 알 수 있고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방향은 반대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A다라고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압값은 지금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기 때문에 쟤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로 플러스일 때, 제로 마이너스일 때 같은 값을 가져요. 시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요. 근데 전류값은 지금 뭐야? 저항을 가로로 쓰는 전류값이에요. 그래서 쟤는 연속성을 일단 갖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해 둡시다. 전류값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여야 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기가 하나만 쓰여져 있는 이유가 커패시터, 인덕터만 전압,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커패시터만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의 전압의 연속성에 대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초기 조건이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일단 스위치가 열렸어. 열렸고 달라진 게 또 뭐예요? 여기가 30V 전압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스위치가 열렸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을 거고 남은 게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요 회로 부분만 남아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회로를 첨가하면 되겠어요.
자, 저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노드로부터의 KC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30V 전압이 걸려 있는 거고, 자, 여기 V라고 하는 전압이 결국 이 노드에서의 전압과 같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기 들어가는 전류 IT 있고 나가는 전류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렇게 보는 게 나을지. 하여간 뭐 예,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전류 값이 10분의 30 마이너스 V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20분의 V 더하기 어, C 곱하기 DT분의 DV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 오른쪽을 요걸로 해줍시다. 자, 양변을 일단 양변에 그러니까 최고차 미분한 개수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다 4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dt분의 dv 헐 20분의 4v 마이너스 10분의 4v 예, 미안 다시 쓸게. t분의 dv 더하기 20분의 4v 더하기 10분의 4v 헐 12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되고 정리를 하면 dt분의 dv는 는이 아니라 dt분의 dv는 20분의 5분의 3v 이퀄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요 식하고 동일한 식 나왔죠? 그러면 이제 최고차 미분양 계수를 1로 맞춰줬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뭐 강제응답 구하는 거든 뭐 고응답 구하는 거든 순서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뭐 여기 보면은 강제응답부터 구하게 되어 있으니까 강제응답부터 구해봅시다.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시험 고유해를 설정하는데 직류전원이니까 시험 고유해는 A로 설정해요. 임의상수 A로 설정해요. 그 값을 넣고 구하게 되면 자, 미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5분의 3의 A는 12가 되겠지? 그렇지? 요 값을 만족하는 A 값 구해주게 되면 12 곱하기 3분의 5가 되니까 A 값이 20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강제 응답 값이에요. 일단 강제 응답 구했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고응답 구해야 되지? 자, 그리고 고응답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거 강제 응답, 강제 함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자, 한 번 미분되었기 때문에 S 써주고 그리고 지금 일반항이기 때문에 1 써주고 0 써주게 되면 S 값이 얼마?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금 VT라고 하는 것이 강제응답과 고응답의 합인데 강제응답이 아까 20이었고 고응답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분의 3T가 나온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한 초기 조건이 자, V0 플러스일 때 10이다라는 저것을 이용해서 K값 구해줄 수 있죠. 그러면 20 더하기 그러니까 0일 때를 대입해서 20 더하기 K값이 얼마야? 10. 그러면 K 이퀄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K 대신에 마이너스 10값 넣어주게 되면 자, VT 값은 여기가 20 플러스가 아니고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분의 3t다 라고 써주게 되면 우리가 자 일단 VT 값까지 구한 거죠. V 값까지 구한 거죠. 그렇죠? 요거는 언제 구한 답이야?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VT 값 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VT 값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뭐겠어요? IT 값 구해야 되지. 그렇지? 자 IT 요건 좀 지울게요. 여기 답 있으니까 어디 갔냐? 어, 어, 여기 답 있으니까 지울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IT 값을 구해야 되고, 자, 아까 계산을 끝까지는 안 할게. 그 계산이 좀 복잡하게 나와서 여기서의 값이 VT에 해당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IT 값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했었냐면 여기 30V 있으니까 10분의 30 마이너스 VT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그렇죠? 맞아. 지금 전류의 방향이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값이고, 그래서 30에서 여기 오른쪽 노드에서의 전압값 VT를 빼주면 되고, 그 VT 대신에 여기는 요 값 대입해서 넣어주면 돼. 알겠죠? 음. 그렇게 되면 구해야 되는 IT 값 나오는데 계산은 그냥 넣어주면 되니까 그거는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요거 넘어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펄스 얘기 나올 건데. 음.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두 개 남았어. 7장에서 예제 두 개 남았고, 지금 어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내가 7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를 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내겠어. 종합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뭐 위에 있는 요거도 있지만 얘를 놓고 봅시다.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를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자, 얘를 유닛 스텝 펑션을 이용한 함수식으로서 나타내려면, 자, IGT라고 하는 요 전류값은 일단 얘는 어떤 특징을 가져요?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계속 0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0의 값을 갖고, 그리고 0부터 1까지만 6의 값을 갖고, 그리고 나서 다시 1부터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0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살짝 보긴 했었는데 두 개의 유닛 스텝 펑션을 만들고 그것을 빼주게 되면 이만큼만 남는 어떤 펄스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응용하게 되면 자, 일단 0일 때 계단이 하나 생기면 되고, 그 다음 1일 때 계단이 하나 생기면 되겠죠. 그리고 그 둘 간의 높이가 둘 다 6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요 얘기를 하면 자, 0일 때 계단이 생겼다는 거는 UT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계단의 높이가 얼마여야 돼? 6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6이 곱해지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계단, 여기 지금 두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같은 경우는 언제 계단이 생기면 돼요? 1일 때 생기면 돼요. 그러면 자, 일단 얘네 둘은 서로 빠져야 되니까 빼기를 하고, 자, U의 T-1이라고 하는 자, T 이퀄 1일 때 계단이 생기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 계단의 높이는 또 얼마여야 된다 그랬어? 6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뭐 묶어주면 6의 ut 마이너스 u의 t 마이너스 1을 계산하게 되면 요게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주어진 저 펄스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시험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시험 문제를 내가 내야 돼. 그림 그리는 거는 복잡하고 귀찮아요. 요거 그냥 알파벳 몇 개 갖고 그냥 쓰면 되지. 나는 이런 식으로 줄 거야.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줄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형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야. 이 유닛 스텝 펑션의 어떤 변형된 형태가 나왔을 때 그 함수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도 물론 가능해야 돼. 이런 형태가 있으면 이런 함수식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로 했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봅시다. 자, 일단 얘가 가지는 특징이 좀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요 t 이퀄 0에서 초기 저장 에너지가 없겠지. 그렇죠? 그런데 자, 0부터 1초 사이에는 이만큼의 전원이 혹은 에너지가 공급됐어요. 그러면 그 회로 내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충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장된 에너지가 생겼겠지, 그 사이에. 자, 그러면 지금
자, 이 시점 이후에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시점 이후에는 그 강제 함수 부분이 없는 무전원 회로로서 동작할 거고 그 무전원 회로의 초기 저장 에너지는 여기 1초일 때의 에너지 값을 가지고 무전원 회로로서 동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눠서 구해야 돼요. 자, 일단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회로에 뭐 어떤 걸 구해도 그 응답값은 0이겠죠. 그렇죠? t가 0에서 1 사이인 경우 이 경우는 지금 초기 조건은 0이고 6A짜리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t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자, 초기 조건은 우리가 항상 이제 초기 조건을 뭐 제로 플러스 뭐 제로 마이너스에서 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의 초기 조건은 어, 그러니까 1 플러스 그러니까 1 마이너스가 있고 1 플러스가 있다고 했을 때 1 플러스일 때의 값이 초기 조건이 되는 거고 지금 요 에너지원이 없어졌으니까 무전원인 회로에 대해서 구해주면 돼요. 구간을 나눠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뭐 이 회로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예, 지금 요 회로를 왜 그림 하나가 없어졌지? 아, 여기 숨어 있구나. 오케이. 네. 자, 요 회로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 회로가 그러니까 전류가 공급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간다라고 해서 풀어도 되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햄리와 오hm 저항이고 얘네 둘 사이에 전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좀 까다롭겠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전원 변환에 대한 거를 생각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화번호로 바꿔주면 요 오hm 저항이 여기에 직렬로 연결될 거고 그러면 자, KVL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풀어본 그 형태가 되겠지. 그렇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전원 변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요. 전류원 IG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자, 전압원의 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자, 오hm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오헨리 인덕터가 이렇게 있는 회로로 바꾸게 되면 문제 해석이 좀 더 쉬워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그러면 자, 전압 상승 있고 전압 강화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자, 5 곱하기 IGT는 지금 5 곱하기 IT 더하기 L 곱하기 DT분의 DI L 값이 5지 지금. 자, 이렇게 하면 그냥 회로 방정식 다 완성된 거죠.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거 뭐? 최고차 미분화의 개수를 1로 맞춰주면 돼. 자, 여기 앞에 5가 곱혀 있으니까 양변을 5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dt분의 di는 di는이 아니라 dt분의 di 플러스 it는 ig가 되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구간을 나눠서 풀자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까지는 그냥 구해주긴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한 번도 에너지가 공급된 적이 없으니까 뭐 전압을 구하든 전류를 구하든 0인 거야. 그 다음 구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0부터 1 사이에 대한 거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초기 에너지는 없는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이용해서 풀 거고 지금 지금 여기서는 일단 요 구간에서는 요 전류 값이 IG 값이 6이잖아요. 그거를 여기 대신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6을 놓고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할 건데 강제응답 구하게 되면 지금 시험 강제 A를 놓고 풀면 A 이퀄 6이 되죠. 그렇죠?
시험 강제 A를 놓으면 여기 한 번 미분하면 0이고 그 다음 IT니까 그냥 A고 그 다음 6 남으니까 A 이퀄 6이야.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고유응답 구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한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S 그리고 여기 1이고 자, 고유응답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강제함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이퀄 0이 되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 V라고 하는 것이 I구나. I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이고 강제응답 6 그리고 고유응답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리고 초기 에너지가 0이었죠. 0일 때 0이었지. 그러면 6 더하기 K 이퀄 0을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서의 값을 구하면 6 더하기가 아니고 6 마이너스 6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로 나와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풀이가 나온 거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기서 이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이용해서 구했고 그렇게 구하게 되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T라고 하는 게 6 곱하기 6 마이너스 6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구해줄 게 뭐였어? 자, 이와 같은 펄스 형태였고 여기 0이고 1이고 6인데 지금 여기 1보다 큰 경우 그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거고 이미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 값이 있죠. 그 에너지 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인 건데 자, 여기서 초기 저장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초기 저장 에너지를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직류 정상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1초만 지금 딱 6A의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직류 정상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 직류 정상 상태가 확보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t 이퀄 1일 때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미 우리가 구한 식이 있죠. 그렇죠? 저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t 대신 1을 대입하면 그게 t 이퀄 1일 때의 전류 IT 값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문제를 보면 전류 IT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거든. 그러면 얘는 시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어쨌든 1보다 작을 때 값이 1보다 같거나 혹은 1보다 작을 때 값이니까 1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1 대입한 값을 가질 거고 그 값이 1 플러스일 때도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아까 이제 앞에 썼던 식과 달라지는 거는 강제함수 부분이 6이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0으로 바뀌었어요. IG 값이 0이니까 바뀐 거고 자, 요거에 대해서 푸는 거고 자, 이것도 우리가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이게 강제함수가 없는데 그냥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냥 이제 좀 습관적으로 강제함수와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의 합으로서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었고 자, 강제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를 A로 놓고 대입해 봅시다. 그럼 여기 0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퀄 0이지. 그러면 그냥 강제응답 성분은 0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시하고 푸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고유응답 성분을 구할 건데 고유응답 성분 구하기 위해서 S 플러스 1 이퀄 0이니까 S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나왔고 그래서 V가 아니라 여기 IT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대입해 주는데 그러니까 T 이퀄 1일 때의 요 값을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대입한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한 게 지금 1 마이너스에 대한 값인 거고 그 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뭐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지금 여기 3.79라고 나와요. 그럼 1 마이너스일 때의 값이 1 플러스일 때의 값과 같겠지? 그래서 플러스일 때의 값도 3.79가 나오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1 대입, t 대신에 1 대입하고 여기에 3.79가 나온다는 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k 값이 나와. 그리고 그 k 값을 대입하면 우리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IT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거예요. 자, 펄스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구간을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나눠진 구간에 대해서 초기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0일 때,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가 있고 0과 1 사이가 있고 1보다 클 때가 있어요. 0보다 작을 때는 한 번도 에너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전류든 전압이든 다 0으로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0부터 1 사이에서는 초기 에너지는 0이고 지금 6A의 전류가 공급된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1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0에서 1 사이에 충전이 일어난 요 에너지에 의해서 초기값이 결정될 거고, 그러니까 1일 때의 초기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무전원인 회로로 바꿔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문제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깔끔하게 쉬자. 자, 요거 자체는 문제가 이렇게 앞에 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도 될 것 같아. 자, IT라고 하는 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IT는 여기 있는 요 인덕터를 가로져서 흐르는 전류예요. 그리고 지금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지금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스위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금 바깥쪽으로 열리지?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스위치가 닫혀 있는 상태이고 0보다 클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에서 지금 스위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라고 알려줬고, 저 얘기는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서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스위치가 닫힌 상태에서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인덕터는 단락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면 되고,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야?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이상적인 도선과 여기 있는 요 삼옴 저항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르겠지. 그러니까 3옴은 무시되는 거예요. 요거 무시되고 흐르게 되면 자, 봅시다. 지금 이제 t가 0보다 작을 때는 회로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얘 없고 얘 단락되었고, 그럼 2옴 저항 하나만 있는 2옴 저항 하나와 10V 전압원 하나만 있는 회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의 제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값은 자, 5A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I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과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써야 되는 초기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스위치 동작이 일어났어요. 스위치 동작이 일어났고 여기가 개방되었어. 그러면 이제 요 2옴 저항, 3옴 저항, 그리고 3분의 1 헨리 인덕터가 남아있는 형태겠죠.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전류 I가 요 회로의 메쉬에 흐르는 전류 I와 같을 거고 KVL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 자, 1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강화가 두 개 생기는데 그냥 합쳐서 봅시다. 어차피 2옴과 3옴 직렬 연결이니까 5옴으로 보면 되겠지. 자, 5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또 L 곱하기 dt분의 d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L이 3분의 1이니까 dt분의 d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라고 놓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리고 해야 될 게 뭐예요?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면 돼. dt분의 di는 양변에 3을 곱하면 되니까 10, 왜 이거를 쓰냐? 15i 이퀄 30이다라고 돼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줬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해봅시다. 여기 이제 중간 과정 다 띄워놓고 답만 나와 있는데 저 답을 구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IF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시험 강제에 A로 놓고 임의의 상수 A로 놓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 자, 15A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돼. 요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라고 놓고 풀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특성방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미분되었으니까 S 더하기 15는 자, 주의해야 될 거, 얘는 0으로 되면 되지, 고용답 구할 때는. 그래서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S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구해야 되는 IT가 강제응답과 고용답의 합인데 강제응답이 2고 고용답이
어,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5t가 되겠지. K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구했던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0일 때 5다, 5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되고, 자, 2 더하기 K 이퀄 5가 되면 되겠지. i의 제로 플러스는.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돼. 그래서 K 값 3 넣어주면 되고, 여기다가 이 K 대신에 3 넣어주면, 자,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이 돼.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IT에 대한 t 이퀄 0보다 t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응답을 구한 거고, 자, 이게 7장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까 하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 자, 봅시다. 우리 이제 8장 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정규학기 마지막 단원이고요. 자,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몇 가지 부분만 다를 거야. 그 몇 가지만 좀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목차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인트로 나오고, 자, 여기 보면은 이니셜 밸류, 이렇게 초기 값과 파이널 밸류라고 하는 최종 값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 책은 요 이니셜 밸류랑 파이널 밸류를 가지고 회로의 전체 응답을 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과도기적 응답과 그다음에 안정 상태,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전체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이니셜 밸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나랑 하는 그 풀이에서도 두 번째 초기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좀 확인할 거고, 자, 우리가 7장과 거의 내용은 동일해요. 지금 보면은 자, 무전원인 RLC 회로인데, 자, 이제는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직렬로 연결된 경우가 있고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뭐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직렬로 연결된 걸 한번 다루어 보고 병렬로 연결된 걸 한번 다루어 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공식이 그러니까 공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지는 않아. 외워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스텝 응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원이 있는 경우의 자, 직렬로 연결된 RLC 회로 그리고 병렬로 연결된 RLC 회로야. 근데 스텝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닛 스텝 펑션 형태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전원이 스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전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8.7에서는 이제 이 앞에 부분을 이제 뭐 연습하는 그런 연습 예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앞으로 이제 배울 것 중에서 이제 그 우리 1차 미분 회로랑 좀 다른 부분만 좀 짚어봅시다. 일단 가장 다른 거는 뭐냐면 1차 미분 항만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1차 미분항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최고차항이 2차 미분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뭐 미분 방정식을 잘 세워서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는 거는 동일해. 그리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A1의 D분의 DV 더하기 A2의 V 이퀄 뭐 FX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될 형태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V를 구하기 위해서 VF 더하기 VN으로 풀어야 되는 것도 동일해요. 그러면 VF를 구하기 위해서 시험 강제해를 쓸 건데 우리가 직류전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험 강제해를 임의의 상수 A로 넣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A 값을 대입하고 대입하고 대입하는데 뭐 상수 두 번 미분하면 0, 그리고 한 번 미분하면 0이지. 남는 게 뭐야? A2의 A라고 하는 것이 fx다라고 하는 요거를 풀어줘서 A 값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달라지는 게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데 자, V의 n값을 구하기 위해서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요 근의 형태를 놓고 풀 거예요. 그리고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 s, 그러니까 여기는 이 s를 구해줘야 되는데 두 번 미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게 s 제곱이 돼. 그리고 한 번 미분되어 있는 거에 a1 곱해져 있으니까 a1s 그리고 여기 일반항이니까 a2 곱하기 1이죠.
그리고 자, fx를 없애고 0을 써주면 돼요. 고유응답구 할 때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건데 자, 특성 방정식이 아까는 이제 1차 식의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었다가 지금은 2차 방정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s 값이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겠어? 두 개가 나오겠지. 그리고 그 두 개가 근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 개가 나온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가 S1이 있고 S2가 있다고 보자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Vn 값이 어떻게 되냐면 Vn이라고 하는 거는 자 K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1t 그리고 K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S2t의 형태로 나와요. 물론 가운데 덧셈으로 덧셈 처리해줘야 되고 자 K1 값과 K2 값도 구해줘야 돼. 일단 여기서 S1과 S2가 나오는다라는 것 특징,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고, 자 여기 두 개의 미지의 상수, 개수가 곱해져 있다라는 것이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어? 여기에다가 뭐 v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이 뭐 얼마다라고 해서 구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렇죠? 자 초기 조건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 거는 여기서도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K1, K2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 조건 하나를 더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요 이니셜 밸류 중에 하나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그 이니셜 밸류가 어떤 이니셜 밸류냐? 자,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번째 초기 조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해서 지금 어디냐? 요 초기 조건 하나만 가지고 풀었었는데 이제는 초기 조건을 하나 더 구해줘야 되고 그 두 번째 초기 조건은 어떤 형태로 생겼느냐? 자,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구해서 K1 값,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해서 K1 값과 K2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응답을 다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지금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달라지는 부분. 자, 일단 2차 미분식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A1, A2라고 A1, A0라고 보통.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 A1, A0는 A1, A2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A1과 A0, 뭐 A2의 형태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비감수의 고유 진동수라는 것과 그다음에 감수의 비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일단 식을 최고차 미분하는 개수를 1로 맞춰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A1과 A0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돼. 공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최고차 미분하는 개수를 1로 맞춰주고 자, 고유응답과 강제응답을 구해주는데 강제응답 구하는 과정은 1차 미분 회로와 동일하고 고유응답 구하는 과정도 거의 유사한데 달라지는 거는 S1과 S2라고 하는 두 개의 특성 방정식 근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K1과 K2라고 하는 두 개의 미지수가 생긴다. 미지의 개수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도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초기 조건은 지금 이와 같은 미분항의 형태로 주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머리에 좀 남겨두고 우리 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뭐 인트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1차 미분 회로와 2차 미분 회로의 차이는 일단은 뭐 뒤에서 이제 뭐 좀 특이한 경우의 2차 미분 회로가 되는 경우 혹은 2차 미분 회로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 내가 시험 문제를 내잖아. 당연히 2차 미분 회로가 되니까 내겠지. 그렇죠? 2차 미분 회로를 성립 안 하는 거를 내놓고 뭐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을 테니 일단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뒤쪽에 한 세 문제 정도 좀 특수한 경우를 뒀어요. 일반적으로는 RC 회로, RL 회로인 경우에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거는 항상 그래요. 근데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일단 RLC가 모두 있으면 2차 미분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성립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몇 경우가 있는 거고 커패시터가 없이 인덕터만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 혹은 인덕터는 없는데 커패시터만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 2차 미분항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회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서
일단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를 뒤에 쪽에 예제 한 3개 정도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2차 미분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이니셜 밸류, 그다음에 파이널 밸류에 대한 건데, 자, 지금 요거는 뭐 어떤 VT 그리고 IT 값을 구했을 때 T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dt분의 dv0라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dt분의 dvt의 t equal 0라고 하는 저 값은 같은 값으로 앞으로 볼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v0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상수일 거잖아. t 대신에 0을 대입했으니까. 그거를 시간에서 미분했으니까 무조건 0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dt분의 dvt라고 하는 이제 1차 도함수 형태가 있는데 저기에 t 대신에 0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뭐 t 대신에 뭐 제로 플러스 뭐 제로 마이너스 아니면 제로를 넣는 이런 식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초기 조건으로 구해줘야 되는 형태가 여기 있는 이 형태, 그리고 혹은 이 형태도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 뭐 최종값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무한대, 그러니까 t 대신에 무한대를 넣게 되면 그게 이제 최종값, 이제 파이널 밸류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용한 그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그러니까 회로의 응답을 구하는 거는 교재를 참고하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방법을 여러 개 가르쳐 놓으면은 헷갈려서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일관되게 계속 풀이를 진행하니까, 혹시 뭐 나는 이제 다 마스터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책을 보고 요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문제를 하나 볼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초기 조건과 초기 값과 최종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로 플러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1차 도함수의 제로 플러스일 때의 값, 그리고 각각에 대한 무한대일 때의 값을 구해라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요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 스위치가 어쨌든 닫혀 있는 상태에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스위치가 열리기 직전에는 직류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일 때 값, 어떤 전류 전압값과 제로 플러스일 때의 전류 전압값이 같다로 놓고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회로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가 열리는 회로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t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직류 정상 상태에 다 도달했을 때 값을 구할 거고, 그때는 자, 커패시터는 개방되어 있고 인덕터는 단락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쪽으로는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지. 그치? 전류 입장에서는. 근데 전압은 걸려 있을 거예요. 그 전압은 여기 있는 요 2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을 거야.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4옴 저항과 2옴 저항, 그리고 12V 전압원만 있는 경우에요.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면 되니까 전류가 얼마? 오메오치 경우에서 6분의 12가 되겠지. 여기 4옴과 2옴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체 저항이 6옴이고 전압값이 12V니까 여기 I0, 그러니까 I0 마이너스 값은 2A인 건데, I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인덕터를 가로지어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죠. 그래서 I0 마이너스 값이나 I0 플러스 값이나 같은 값이 될 거야. 그래서 이 값이 2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압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압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2옴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전류 I 값 구했으니까 전류 I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12V 전압이 지금 4옴과 2옴의 B에 비례해서 나눠진다라고 풀어도 되지, 전압 분배 법칙으로. 근데 뭐 전류값 구했으니까 2A니까 여기서 얼마? 8V 소모할 거고,
여기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어요? 4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로 플러스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의 값이니까 당연히 얘도 연속성을 가질 거고 그래서 4V다라고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로 플러스일 때의 전류와 전압값 구해줬어.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이게 지금 뭐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구할 건데 자, dt분의 di라고 하는 저것을 구하기 전에 요거부터 봅시다. 여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경우에는 지금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다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t를 생각했는데 i의 제로 플러스는 c 곱하기 dt분의 d의 v의 제로 플러스다라고 놓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커패시터 값이 있고 하니까 지금 dt분의 dv의 제로 플러스는 C분의 i의 제로 플러스와 같다로 놓으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C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서 얘기하는 i라고 하는 거는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IC라고 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제로 플러스일 때는 이게 열려 있어요. 그렇지? 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전류나 여기서 흐르는 요 전류나 같은 전류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나? 맞아.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I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얼마였냐면 2A였어요. 그리고 그 값이 지금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전류가 이 전류나 지금 같은 전류여야 되잖아. 직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IC의 제로 플러스 값은 그냥 저기 있는 I의 제로 플러스 값과 같은 거고 이렇게 되면 커패시턴스 상수 0.1분의 1 곱하기 2로 계산해 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20이 나와요. 요거 이해돼? 왜냐면 지금 제로 플러스일 때의 시간이니까 스위치는 개방된 이후의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개방된 이후에는 여기 있는 요 I 값이나 여기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값이나 같은 값이어야 되고 직렬 연결이니까.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봅시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어, 뭐냐 dt분의 dv 그러니까 dt분의 di의 t 이퀄 제로 플러스 t 값을 구하면 되겠지. 자, L 곱하기 dt분의 di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얘기예요? 여기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죠. 그렇죠? 제로 플러스일 때 전압값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KVL을 쓸 거야. 12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봅시다. 자, 4 곱하기 i의 T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 L 곱하기 Dt분의 D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L 값은 뭐 0.25 나중에 대입할게. 네, 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지. 그렇죠? 여기는 V를 봅시다. 어차피 지금 우리 구해놓은 V가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구하면 되니까 12는 4 곱하기 i의 제로 플러스로 놔도 되지. 그냥 단순히 저항만 가로져서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제로 플러스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류가 결국은 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와 같은 전류잖아. 그리고 그 전류가 여기도 흐르는 전류이고. 그러면 요 인덕터 때문에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와 제로 플러스 값이 같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단순히 이 전류가 저항만 흐르는 전류면 우리가 스위치 동작 전과 후에 전류 값이 같다라고 놓을 수 없어. 근데 지금 인덕터로 흐르는 전류를 I로 설정했고 그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전체 회로에 다 똑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인덕터 때문에 제로 플러스 값과 제로 그러니까 I의 제로 플러스 값과 I 제로 마이너스 값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좀 유념해요. 그냥 뭐 스위치 동작 전후에 무조건 다 전류 뭐 전압이 다 연속성을 갖는 건 아니고 인덕터 때문에 지금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커피시터에 흐르는 전류도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연속성을 갖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 게 L 곱하기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이 있고 V의 제로 플러스 값이 있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구하면 되겠지. 이거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덕턴스 상수 L 제외한 요거 구하면 돼.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지금 I의 제로 플러스가 얼마예요? 문제에서 우리가 구한 거 아까 2A 구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8. 그리고 L 곱하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어떤 값이 있고 그리고 더하기 자 V 제로 플러스 값이 얼마였어요? 4. 여기 있죠. 4. 그러면 얘 남고 나니까 얘 그 값이 얼마가 돼? 0.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써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거 요 값은 자 0이다라고 나와요. 이거 이해돼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요 dt분의 di 제로 플러스 값 그다음에 뭐 dt분의 dv 제로 플러스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하지는 않을 거야. 일단 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의미로서 나온 거니까 뭐 일단 요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한대일 때 값을 봅시다. 자, 무한대일 때는 또 어떻게 바뀌어요? 일단 여기는 스위치가 열린 상태니까 얘는 무시하면 되고 여기만 단락되었고 여기가 또 다시 개방되는 거지. 그렇죠? 직류 정상 상태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자, 전류값은 얼마겠어요? 지금 여기 둘 다 개방되었으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을 거예요. 전압은 얼마겠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얘네들에서의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전압이 요 양단에 다 걸려 있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12V가 돼요. 그래서 여기 0V, 12V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할까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없어? 그러면 자, 2차 비행 방정식으로 좀 넘어가 보는데 자, 지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무전원 RLC 회로, 그러니까 무전원 직렬 RLC 회로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T가 0일 때 이 회로에 저장량 에너지가 있고 그 저장량 에너지에 의해서 회로가 동작한다. 그리고 그때의 V0라고 하는 것과 지금 뭐 I0라고 하는 값이 이미 이 회로의 저장량 에너지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V0와 I0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자, 회로 방정식을 세운 데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장에 했던 거랑은 조금 이제 복잡도가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적분식이 나와. 적분식이 나오지 않을래 그러니까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분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풀이 방법은 그렇게 약간 복잡해지는 거지 많이 복잡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앞에서 이제 풀이 방법 중에 이제 일부 적분식을 쓰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여기 IT라고 하는 전류가 있고 그리고 여기 V0와 I0는 지금 이제 초기 저장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KVL을 이용해서 저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자, 그러니까 저항에서, 그러니까 일단 전압 상승은 없지. 그쵸? 전압 상승 없기 때문에 전압 상승의 합 0. 전압 강화는 여기 지금 저항 곱하기 전류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R 곱하기 IT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단 생기고, 그리고 여기 커패시터에서의 지금 전압 강화가 있겠지? 그래서 L 곱하기 DT분의 DI라는, 뭐, IT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건데
자, 우리가 커패시터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의 앞에 c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라는 것이 커패시터 양다에 걸려있는 전압 공식에 의해서 나와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자, t 이퀄 0에서의 초기값 v0를 줬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구간을 나눠서 풀 수 있겠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c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자 0까지에 대한 거, 그리고 c분의 1에 0부터 t까지에 대한 거. 그렇죠? 그리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v0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을 쓰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 자, c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아니 그냥 아니 자, 요거와 지금 나눠 쓰게 되면은 이게 v0 더하기 c분의 1에 0부터 t까지에 대한 i 타우 d 타우로 써주면 돼요. 이거 이해돼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식이 나올 거고 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회로 해석된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전류 i잖아요. 그리고 전류 i를 그러니까 전류 i의 고유응답 형태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K1, K2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고 K1과 K2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뭘 써야 된다 그랬어? 초기 조건을 써야 되는데 초기 조건이 두 개 나와야 된다 그랬지. 첫 번째 초기 조건이 i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i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대문자 i 제로라고.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때는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게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dt분의 di의 t 이퀄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구하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 이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여기 들어있어요. 초기에 저장된 초기에 저장된 아니라 맨 처음에 구해진 저 회로식에 두 번째 초기 조건에 대한 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뭐 궁금하지 않겠지만 이제 궁금해야 될 거는 여기서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건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t 이퀄 0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r 곱하기 i의 제로 플러스일 때 값.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제로 플러스일 때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접근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와 0부터 t까지에 대한 접근 구간으로 바뀐다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 얘는 뭐 v0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값으로 바뀐 거고 지금 여기 t 대신 0을 넣으면 접근 구간이 0에서 0까지에 대한 접근 구간이니까 이 값이 요 뒤에 있는 요 값이 0이 되겠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자 dt분의 di의 제로 플러스 값을 구할 수 있지. 물론 이제 여기는 요 v0 값 같은 건 다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해돼요? 아직은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일단 요거만 기억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회로 방정식을 쓸 때 우리가 1차 미분 회로랑은 다르게 2차 미분 회로는 처음부터 2차 미분식이 나오기 어려워요. 일단 처음에는 적분식과 1차 미분식이 포함된 그러니까 복합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회로가 나올 거야. 방정식이 나올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시간의 3분도 미분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2차 미분식을 유도할 건데 근데 이제 2차 미분식 유도하기 전에 나온 요 식에 우리가 두 번째로 써야 되는 초기 조건에 대한 식이 포함되어 있고 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t 이퀄 제로 플러스 혹은 t 이퀄 제로 마이너스 값을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좀 기억해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초기 조건 구하는 거 그렇게 연습하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여기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2차 미분항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연습해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 적분식을 없애주게 되면 2차 미분식의 형태로 가겠지.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는 r 곱하기
dt분의 di의 형태가 될 거고, 두 번째, 요 식은 L 곱하기 dt 제곱분의 d 제곱 i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 요 식을 V0와 여기 나머지 구간 나누게 되면 얘는 V0라고 하는 건 상수니까 미분되면 없어지고, 남은 얘는 일단 뭐 부정적분 형태로 이제 뭐 써서 나중에 하게 되면 결국은 요 제로 값에 대한 거는 또 상수 형태이기 때문에 없어질 거고, 남는 게 뭐예요? 요거에 대한 항만 남을 거야. 그래서 C분의 1 곱하기 IT에 대한 값만 남는다라고 일단 지금은 믿고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 계산 안 하겠지만 한번 해봐. 알았지? 하면 그대로 나와. 자, 그러면 여기서 0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야? 일단 여기 2차 미분항이 포함된 식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뭐? 다시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 풀이와 동일하게 최고차 미분의 개수 1로 맞춰주면 돼.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면 양변을 L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차 미분항을 앞으로 빼고 dt제곱분의 d제곱 i 더하기 L분의 R의 dt분의 di 더하기 LC분의 1의 IT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식이 여기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쓴 뭐 KVL을 쓰던 KCL을 쓰던 뭐 메쉬 방정식을 쓰던 아니 노던을 쓰던 어떤 거를 쓰던 간에 1차 미분항의 형태와 적분항의 형태가 동시에 나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올 거고, 회로 방정식이 나올 거고, 그 방정식을 2차 미분 방정식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식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초기 조건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고 넘어갑시다.